암 수술만 잘 끝내면 보험금이 저절로 통장에 꽂힐 줄 아셨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수술대 위에서 사투를 벌이고 나온 어르신들을 2번 울리는 게 바로 보험회사의 까다로운 심사입니다. 진단서에 적힌 코드 하나, 서류에 찍힌 도장 하나 때문에 수천만 원에 달하는 보험금이 지급 거절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지금 당장 이 영상을 보지 않으시면 평생 부어온 소중한 보험료를 단 한 푼도 못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암 수술 후 반드시 챙겨야 할 돈 되는 정보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아버님, 어머님들의 든든한 건강 도우미 복할머니입니다. 암이라는 무서운 병과 싸워 이겨내신 것만으로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 대단하십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병원 문을 나서면서부터 또 다른 전쟁이 시작됩니다. 바로 보험금 청구지요. 내가 낸 보험료가 얼만데 당연히 주겠지 하고 가만히 계시면 절대 안 됩니다. 보험사는 영리기업이라 틈만 나면 깎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시니어분들이 암 수술 후 정당한 권리를 찾고 단일원의 손해도 보지 않도록 보험금 수령 방법과 유의사항을 아주 쉽게 하나부터 10까지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주치의 선생님이 써주신 진단서입니다. 암 보험금의 핵심은 질병 분류 코드입니다. 보통 일반암은 영문자 C로 시작하는 코드가 붙습니다. 예를 들어 위암은 C, 폐암은 C3세 같은 식이죠. 그런데 만약 진단서에 D로 시작하는 코드가 적혀 있다면 상황이 복잡해집니다. D코드는 대개 경계성 종양이나 양성 종양을 의미해서 보험금이 일반 암의 10%나 20%밖에 나오지 않거나 아예 안 나올 수도 있거든요. 수술 후에 조직 검사 결과지를 들고 반드시 의사 선생님께 이게 확실히 C코드가 맞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보험사는 조직 검사 결과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의 진단과 보험사의 기준이 다를 때 미리 대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보험금을 청구할 때 진단서만 내면 되는 줄 아시는 분들이 많은데 수술 기록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보험약관에는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한 수술이어야 보험금을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검사를 위해 배를 열었거나 암 주변 조직만 조금 건드린 정도로는 수술비 특약을 받기 어려울 수 있어요. 수술 기록지에는 어떤 방식으로 수술을 했는지, 종양을 얼마나 제거했는지가 아주 상세하게 적혀 있어야 합니다. 특히 요즘 많이 하시는 내시경 절제술이나 복강경 수술도 보험사에서는 수술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경우가 간혹 있으니 병원 원무과에 가셔서 수술 기록지를 꼭 상세 버전으로 떼어달라고 하세요. 이게 있어야 나중에 보험사랑 싸울 때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보험사가 보험금을 안 주려고 할 때 가장 많이 쓰는 핑계가 바로 이것은 암의 직접적인 치료가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수술 후 기력을 회복하기 위해 맞은 영양제나 면역력 강화 주사 같은 것들은 직접 치료가 아니라고 우기곤 하죠. 하지만 수술 후 합병증을 막기 위한 처치나 암세포 증식을 억제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라면 당연히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이럴 때는 의사 소견서에 본 처치는 암의 전이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필수적인 직접 치료 과정임이라는 문구를 넣어달라고 요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한 문장이 있고 없고에 따라 수백만 원의 입원비나 치료비, 지급 여부가 결정되니 꼭 기억하셨다가 자녀분들이나 병원에 말씀하세요. 대형 병원에서 수술을 마치고 나면 몸이 예전 같지 않아 요양병원에 입원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자주 터집니다. 보험사는 요양병원을 직접 치료를 하는 곳이 아니라 단순히 쉬는 곳으로 보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요양병원 입원비를 청구하면 지급을 거절하거나 아주 일부만 주려고 하죠. 요양병원에 가실 때는 반드시 주치의로부터 가정에서 간호가 불가능하며
지속적인 항암 및 방사선 치료를 위해 입원이 필수적이다라는 소견서를 미리 받아두셔야 합니다. 또한 요양병원에서도 항암제 투여나 방사선 치료가 병행되어야 보험금을 받기가 훨씬 수월하다는 점 우리 아버님 어머님들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간혹 너무 경황이 없어서 혹은 나중에 한꺼번에 받으려고 미루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보험금도 유통기한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현재 법적으로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입니다. 즉 수술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보험사가 돈을 안 줘도 법적으로 따질 수가 없게 됩니다. 나중에 몸 다 낫고 나서 천천히 해야지 하다가 기한을 넘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수술 후 꾸준히 받는 통원 치료비나 약값 같은 것들은 영수증을 모아두었다가 바로바로 청구하시는 게 좋습니다. 요즘은 휴대폰 앱으로 사진만 찍어서 보내면 바로 접수가 되니까 자녀분들에게 도와달라고 해서 그때그때 챙기시길 바랍니다. 보험금이 고액일 경우 보험사에서 손해사정사라는 사람을 보내 현장 심사를 하겠다고 연락이 옵니다. 이때 우리 어르신들 사람 좋은 웃음 지으며 집안 사정이나 평소 건강 상태를 너무 솔직하게 다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편이 아니라 보험사의 손해를 줄이러 온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수술 전에도 사실 여기저기 좀 아팠다거나 이 병은 예전부터 있던 것 같다는 식의 말씀은 절대 금물입니다. 서류에 서명을 요구할 때도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특히 다른 병원 의료기록, 열람 동의서 같은 곳에 무턱대고 서명해주면 과거의 사소한 병력까지 다 들춰내서 보험금을 깎는 구실로 삼을 수 있으니 주의하고 또 주의하셔야 합니다. 한번 수술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슬프게도 암은 재발하거나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경우가 많죠. 이럴 때를 대비해서 본인이 가입한 보험에 재진단암 특약이나 2차 보장이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예전 보험들은 처음에 암 진단을 받았을 때 한 번만 돈을 주고 끝나는 경우가 많았지만 요즘 보험들은 두 번째, 세 번째 암에 대해서도 보장해 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 원발암 처음 생긴 M과 전이암 옮겨간 M이와의 관계를 보험사가 따지는 경우가 많으니 수술 후 조직검사 결과를 볼 때 이 암이 새로 생긴 암인지 아니면 예전 암이 옮겨간 것인지 명확히 구분해서 청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보험금을 2번, 3번 받을 수 있습니다. 수술비는 큰돈이라 잘 챙기시지만 자잘한 통원비와 약값은 귀찮아서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암치료는 수술 후 수년간 이어지는 장기전입니다. 한번 병원 갈 때마다 드는 비용, 항암제, 약값, 검사비 등을 다 합치면 이것도 수백만 원에서 1,000만 원이 넘어가기도 합니다. 특히 최근에 나온 표적 항암제 같은 것들은 건강보험이 안 되어 비싼 경우가 많은데 실손보험에서 상당 부분 보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 갈 때마다 진료비 상세 내역서와 영수증을 꼭 챙기시고 약국에서도 약제비 영수증을 버리지 말고 모아두세요. 작은 물방울이 모여 바다를 이루듯 소액 청구가 모여 여러분의 가게에 큰 힘이 됩니다. 보험사가 보험금을 주기 싫을 때 마지막으로 쓰는 수단이 제3의 의료기관의 의료 자문을 구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을 수술해준 의사 선생님의 진단을 못 믿겠다는 뜻이죠. 이럴 때 덜컥 동의해 주시면 안 됩니다. 보험사가 지정한 병원의 의사들은 대개 보험사에 유리한 답변을 줄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는 나를 수술한 주치의의 소견이 가장 정확하다고 주장하시고 만약 꼭 자문을 받아야 한다면 내가 원하는 대학병원의 권위자에게 받겠다고 역제안을 하셔야 합니다. 절대 보험사가 이끄는 대로 끌려가지 마세요. 여러분은 당당하게 보험료를 낸 소비자이자 권리자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내용을 혼자 짊어지지 마시고 자녀분들과 공유하는 것입니다. 어르신들은 약관도 어렵고 글씨도 작아서 놓치기 쉽습니다.
내가 어떤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수술 후에 무엇을 청구해야 하는지 자녀들에게 미리 알려주세요. 요즘은 보험 다보여나 내 보험 찾아줌 같은 서비스를 통해 자녀들이 대신 조회해 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힘들게 일해서 자녀들 뒷바라지하며 낸 보험료입니다. 아플 때 제대로 보상받는 것은 자녀들에게 짐을 지우지 않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오늘 당장 자녀분들에게 전화해서 내가 든 암보험 서류 어디 있는지 안다고 말씀하시고 함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암 수술 후 보험금 제대로 받는 법에 대해 길게 설명해 드렸는데 핵심만 딱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진단서의 질병 코드가 C코드인지 꼭 확인하세요. 둘째, 수술 기록지와 소견서에 직접 치료라는 말이 들어가도록 챙기세요. 셋째, 요양병원이나 현장 심사 시에는 서두르지 말고 전문가나 자녀와 상의하세요. 이 세 가지만 잘 지키셔도 보험사 때문에 속 썩는 일은 절반 이상 줄어들 겁니다. 암이라는 큰 고개를 넘으신 여러분, 이제는 금전적인 걱정 없이 오로지 회복에만 전념하시길 이 복할머니가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우리 아버님 어머님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화면 아래에 있는 구독 버튼과 좋아요 한 번씩만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이 할머니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 영상 혼자만 보지 마시고 주변 친구분들이나 사랑하는 자녀분들에게도 꼭 공유해 주세요. 정보를 나누는 것이 곧 복을 나누는 길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